안녕하십니까? 돌파왕 타라입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가 나와야 합니다. 돌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가 돌파,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가 돌파입니다. 이렇듯 돌파가 나온 종목의 차트 복귀를 통해 타이밍과 매매 규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 트레이딩, 단기 매매, 단타 매매에 진심이신 분들에게 돌파왕 타라의 영상과 타라 시스템 종목 발굴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덕성입니다. 덕성이 윤석열 관련주죠. 그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큰 시세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전날 이렇게 이틀 연속 단봉 도지로 이렇게 멈춰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날 27일에는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죠. 27일에 21선 돌파하고 이틀에 걸쳐 가지고 단봉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30일에는 갭상승이 나와서 오전에는 계속 음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큰 시세 급등이 나오고 또 결국은 이제 빠져서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긴 별 모양의 캔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떻게 타이밍이 나왔는지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22,450원 갭 상승이 5%, 5.9%짜리 갭이 나왔어요. 갭 나와서 바로 음봉 전환되면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었죠. 3분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보시면 갭 상승 이후에 계속 음봉으로 조정받으면서 다만 22평은 계속 지지해주고 시가와 22평의 이격을 계속 줄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이걸 돌파하는 걸 찾아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타라 시스템이 이렇게 돌파가 나올 만한 종목이 만약에 시가를 터치하게 된다면 시가가 22,450원인데 여기서 22,450원을 터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터치하게 되면 알람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수가 있겠죠. 다시 1분봉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래 시가와 22평선을 계속 이격을 줄이고 있다가 11시 36분에 시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왔어요. 11시 36분에 시가를 먹긴 먹었는데 거래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10억 정도, 그 다음 봉에서도 15억 정도 거래가 들어왔는데 시가를 먹었다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시가가 450원이고 아침에 만들었던 고가가 650원입니다. 이게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제 시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앞에서 먹은 거는 따라 들어갔어도 물론 문제가 없을 거고요. 다만 22평 이탈하지 않는지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22평을 다시 돌파한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고 22,450원 먹어가는 자리.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들었던 650원 고점이 있습니다. 이 650원 고점을 먹어가는 자리는 이제 아침에 만들었던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450원, 500원, 550원, 600원, 650원까지 대략 5개 호가 정도가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다. 물론 이게 너무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매수를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간을 벗어났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23,000원이라는 가격 저항선이 있어요. 23,000원 가격 저항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점을 포착해주면, 즉 23,000원 아래에서 이제 밑꼬리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겠죠. 어쨌든 23,000원 아래에서 매수해 준다면 크게 추격하지 않고 따라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갭상승 음봉에 계속 수렴했던 종목이 시가를 한번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고 다시 시가를 이탈해서 눌렀다가 재돌파하는 자리에서 강력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앞에 만들었던 오전에 만들었던 고점까지 먹어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다.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준다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450원 시가인데 여기서 타이밍을 잡았다고 하면 불과 몇 분인가요? 10분 정도 지나서 VI까지 걸리는, 즉 10%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시가의 돌파 자리에서 매수 또는 고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했다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10분 안에 거의 10%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25,000원까지 가는지 봐도 되겠고, 최종적으로는 25,000원 돌파하는지 2평을 이탈하는지 확인했다가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매도했다고 하면 뭐 VI 걸린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9%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3분봉으로 봐도 오전 내내 계속 횡보하다가 시가 돌파하면서 한번 눌러주고 다시 재차 시가 돌파할 때 이게 밑에 거래 터진 걸 한번 보십시오. 시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80억, 그 다음에 180억, 그 다음에 130억, 그러면서 바로 VI까지 걸려버리죠. 이렇게 강력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들어오니까 뭐 이 종목을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격 저항선 돌파하는 자리나 VI 걸린 이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 3분봉이든 1분봉이든 최종적으로는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매도해주면 아주 깔끔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를 줬던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타라 시스템 돌파 매매에서는 포착이 안 되고, 돌파 매매에서는 중대형주 위주로 포착이 됩니다. 타라 시스템 초단타에서 포착이 됐던 덕성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금요일 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뭐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돌파 매매 중대형주에서 나온 종목 2개 정도만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세아 베스트리고요. 세아 베스트리 철강주들 움직임이 7월 마지막 주 들어서 철강주 움직임이 좋습니다. 장이 계속 21선 아래에서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철강주들은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강주 중에서 세아베스트리 그동안에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28일에, 29일에 보시면 21선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30일에는 그 음봉 안쪽에서 재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거리도 그렇게 크게 따라붙지 못했고 장이 계속 하락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고가만 살짝 높여놓고 마감한 도지가 됐습니다. 자, 이 21선 들어와서 첫 번째 만드는 연속으로 뭐 만드는 도지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주 움직임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주시해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분봉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분봉 흐름을 보시면 지금 3분봉인데요. 전날 한번 시세가 났다가 실적 발표로 시세가 났다가 죽은 모습이고, 30일에 갭상승이 2.6% 나왔다가 바로 음봉 들어가고, 그 이어서 곧바로 시가를 돌파하면서 전일 고가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분봉으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갭상승이 나와서 바로 음봉 들어가고,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가 시가를 9시 6분에 다시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시가 400원서부터 아침에 만들었던 고점이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400원서부터 500원 라인 때까지가 저중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고요. 여기서 매수했다고 하면 기본적인 목표 가격은 어제 고점이 32,000원에 있으니까 32,000원 고가를 가격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체크해보고, 32,000원 돌파해서 뭐 이제 본격적으로 진폭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32,000원 안착한다고 하면 33,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장이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32,000원 위에서 어제 전일 고점이 32,200원이고요. 이 위에서 크게 상승이 안 나오고 좀 조정이 나와서 이탈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격 지선 32,000원을 이탈하려고 한다고 하면 좀 매도 좀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1분봉입니다. 1분봉에서 첫 번째 저점을 하나 만들죠. 여기가 32,750원. 이 저점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저점을 지키면서 다시 타고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32,000원 22평 타서 32,000원 회복해준다고 하면 팔 이유가 없는데, 만에 하나 여기 750원 저점이 깨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시가를 이탈하러 시가를 깨러 오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21분봉에서 22평 깰 때 매도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였던 것 같고, 여기에서 만든 저점을 다시 깨는 자리, 750원 깨는 자리에서는 다 매도하고 나오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도 좀 애매하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정말 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시가를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최종적으로 매도해 주는 게 뭐 기본 규칙이 되겠죠. 자, 이후에는 뭐 시가를 계속 또 이탈하지 않고 시가를 지키면서 결국 계속 횡보하다가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3분봉으로 조금 더 보면
시가와 22평이 맞물린 자리가 3분봉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매도는 시가 이탈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22평 이탈하는 자리가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만 장이 불안한 때는 좀 짧게 잡고 이 실은 또 짧게 잡고 매도 최종 매도도 내가 잡은 가격 먹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사라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세금이라도 아끼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앞에 만들었던 22평 깨면서 만들었던 저점을 이탈할 때는 다 정리하고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철강주 포스코도 같이 나오고 타라시스템에서 세아베스트뿐만 아니라 포스코도 나왔는데 포스코도 일봉을 보시면 장이 계속 조정받는 와중에도 21선 들어와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금 안정화된다고 하면 조금 수렴 이후에 철강주들의 움직임을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포스코도 타라에서 신호가 나오긴 했지만 큰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수익을 낼 만한 자리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갭상승 나와서 바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시가를 이탈했다가 다시 고점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에서도 역시 큰 움직임이 없었고 다만 이제 신호 나왔던 종목 대웅제약이 장중에는 이 28일에 만든 고점 근처까지 가면서 수익을 줬는데요. 일봉상에서 보시면 28일 21선을 돌파하면서 한번 시세가 났었고 29일에는 그 윗꼬리에서 하루 휴식하는 흐름이 나왔죠. 하루 쉬고 갭상승으로 다시 전전날의 고점을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시가를 이탈하면서 도지 윗꼬리가 달린 도지를 만들고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분봉으로 어떻게 타이밍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이제 3분봉입니다. 3분봉으로 보시면 갭상승이 2% 정도 갭상승이 나와서 바로 상승했다가 시가를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죠. 여기에서 타라 시스템이 신호를 포착해 준 거고요. 여기에서 곧바로 잡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시가를 깨고 다시 22평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잡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고 이후에 시가를 회복하면서 계속 또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지만 여기선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가 이 3분봉입니다. 3분봉에서 한 캔들,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캔들에서 이 저점을 계속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죠. 2,000원 저점을 계속 지켜주니까 2,500원을 깼다가 회복하고 2,500원을 깼다가 회복하고 2,500원을 깼다가 회복하는 자리 그리고 2,500원을 회복하고 나서 3,000원을 먹는 자리가 이제 터닝 포인트 자리가 되겠죠. 그 자리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비싸게라도 매수하겠다고 하면 앞에 만들었던 고점이 5,000원 이렇게 5,000원 고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밀렸다가 재돌파할 때 타이밍을 잡아도 물론 나쁘지 않겠다. 다만 장이 약하기 때문에 고점 돌파 앞에 만든 작은 고점이지만 고점 돌파할 때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들고 있으면 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점 돌파할 때 기다렸다가 매수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되밀리고 저점을 지켜주고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자리, 즉 밑꼬리를 확인하고 주가가 터닝하는 자리에서 잡아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정교하게 매매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1분봉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바로 상승 나왔다가 시가를 이탈하죠. 그러니까 시가 이탈하고 바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매수하기에는 아마 타이밍도 잡기가 어려웠을 거고 좀 의구심도 들죠. 장도 빠지는데 여기서 잡아야 될까? 기다려봤더니 역시 22평 1분봉에서 22평 이탈하면서 안 잡는 게 좋았나? 그렇지만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500원 이렇게 보죠. 밑꼬리 2,500원 깼다가 들어오고 깼다 들어오고 그러면서 3,000원 22평이 있는 자리를 먹어주니까 2,500원 밑꼬리 3,000원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만들었던 고점이 이렇게 5,000원 고점이 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최적의 타이밍에서만 매수를 해주고 기다렸다가 또 22평이 깨지는지 지켜주니 4,500원이 깨졌다 들어오고 다시 깨졌다 들어오는 4,500원에서 밑꼬리를 잡아줘도 되고 그 다음에 터닝이 나오는 5,000원에서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똑같은 일이 6,000원 5,500원이 깨졌다가 5,500원이 깨졌다 들어오고 해서 다시 깨졌다 들어오면서 6,000원을 먹어주는 자리 이렇게 밑꼬리 터닝 포인트 자리를
잡아서 매수해주면 이 고점 돌파할 때 추격 매수하는 리스크를 조금 피할 수 있다. 뭐 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앞에 있는 고점 뚫을 때 그냥 매수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좀 소극적으로 매매하겠다 그러면 저점 하나 확인하고 밑꼬리 터닝 포인트를 이용해서 잡아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리고 뭐 1분봉으로 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매도해주고 3분봉으로 했다면 조금 더 기다릴 여유가 있었겠죠. 3분봉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도해주면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자리가 나왔다. 그래서 뭐 좋은 수익은 아니지만 금요일 장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짧은 분봉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면 호가 타이밍만 이용해서 깨졌다 들어오고 깨졌다 들어오고 깨졌다 들어온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가격에서 이제 매수해주고 그 다음 가격을 먹어주면 역시 추가 매수해주고 이런 전략을 취해도 호가를 이용해서 호가 카운팅을 이용해서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뭐 지수가 계속 21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국면이고요. 타라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 20분 이동평균선, 하여튼 22평선을 제일 중요한 절대 강도 모멘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21선 아래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배팅 규모도 줄여서 하는 게 좋겠고 이익 실현도 조금 짧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종목에서는 분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종목에서는 20일 위에 있는 종목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신고가 종목이 더 좋겠죠. 상대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봉에서는 반드시 22평 위에 있을 때만 매수 타이밍을 잡고 22평이 깨지면 최종적으로 매도하고 나간다는 거. 이런 매매 규칙을 가지고 꾸준히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계속 실력이 좀 쌓이고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돌파왕 타라와 함께 준비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호가창에서 뵙겠습니다.